일단 다들 덜 탐사를 기대하시면서. 네, 다들 덜 탐사를 기대하고 계신 것 해야 같은데. 돼요, 빨리. 자, 일단 어제 더 탐사. 더 탐사는 오랜만에 이제 안혜욱 회장님하고 덧센 언니가 나와서 센 언니가 나와서 줄리 관련된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참 저는 이제 뭔가 새로운 의혹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봤는데 조금 그런 부분 안에서는 좀 업그레이드가 된 게 별로 없었다라는 난 개인적인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2시간 가까운 시간을 방송을 하면서 사실은 초대 손님들이 거의 말을 못했어요. 저분들의 입에서 들은 새로운 증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참 힘든 인터뷰를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내용 정리를 그 주변에서 해주시다 보니까 두 분이 말할 내용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안혜욱 회장님으로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따로 있거든요. 네. 기회를 한번 내 가지고 안혜욱 회장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자, 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덜 탐사 안혜욱 인터뷰를 한번 네, 진행을 해볼까라고 약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 예감이 드는데요. 조만간? 스포일러 하지 마. 방금 들어놓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티 내부적으로 티를 내고 있어요. 네. 아무튼 뭐 나온 얘기니까 우리는 다이제스트 좀 해야죠. 네. 일단 웃기는 건 이제 김건희 줄리 의혹을 제시했을 때 이제 열린공간 TV에서 이걸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국민재판이 참여재판이 3월달에 열리는데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열린공간 TV의 대표가 거기 참여를 한다고 하네요. 네, 정천수 전 대표. 정 PD가 거기 참여한대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니 뭐 어차피 거기 있을 때 같이 한 거긴 한데. 같이 한 거는 맞는데 네. 사실 제대로 된 문제를 제기하고 제대로 된 어떤 질의 내지는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걸 취재했고 의혹을 보도했던 강 기자가 가야지 왜 정 PD가 가느냐. 아마 여러 가지 사건이 같이 있는데 뭐 지금 검사들이 그걸 병합해가지고 어떻게든 뭘 한번 해보려고 병 하는 앞에서 뭐 어떻게 엮든 지간에 엮는 거 좋아. 엮는 거 좋은데 엮더라도 그 실제 취재를 했던 기자한테서 얘기를 들어야지 이 TV 대표한테서 듣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좀 서운함이 들어요. 뭐 증인을 자진해서 갈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열린참여재판 안에서 강진국 이사가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할 수 있게 돼야 정상입니다만 요거를 등판하는 걸 볼 수 있을지는 좀 알 수 없을 것 근데 같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 하는 거를 지금 3월에 결정하면 언제 하나 이거를 다? 3월에 재판이 열린다는 게 아니라 네. 재판을 국민 참여 말지. 재판을 할 것인지를 3월에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 국민 참여 재판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하겠죠? 네. 검사들도 지금 뭐 쩔쩔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너무 증인하고 명백한 증거가 증거들이 많으니까.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와서 중요한가 싶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대선 전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라서 의혹이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막상 대선이 끝나고 나니 택도 없는 이직이 승리를 했고 심지어 그로 인해 가지고 김건희의 내조만 하겠다는 김건희의 민낯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때는 우리가 그 김건희가 다 없애버려갖고 그 8장의 인류 발전사 같은 그 변천사 사진 말고는 사실 다른 사진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가가 세금으로 갖고 매일같이 예사진을 틀어줘요. 마치 이 옛날 사진을 다 없애버리고 싶다는, 밀어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있는 마치 것처럼. 유튜브에서 나 어디 검색 기록 안에서 치면 대통령실 사진만 올라오길 바라는 건데 이건 영영 박제가 됐어요. 어쨌든 이 어제 더탐사에서 이 사진을 보면서 안혜욱 회장은 여기 빨간 네모를 친 요 이 사람만 기간에 기억한다는 이 거죠. 사람의 줄리를 기억하는 거고 네. 그 센 언니는 여기 있는 요 졸업할 때 찍은 요 학생 때 일반미 줄리를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죠. 안혜욱 회장님은 이제 결혼식 때도 한 번 더 봤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혼식 때 이제 얼굴이 퉁퉁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의사랑 결혼하는 거 그거였나요? 아무튼 의사랑 결혼하고 나서 대대적으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저 얼굴로 전에 가셨으면 예. 하기 전에 수술했잖아요. 아니 이게 그 결혼 전에 했을 때는 말하자면 그 저 7번까지 못 갔고 저 7번은 성렬이랑 결혼하기 직전에 이제 네. 완성이 된 얼굴이요. 그러니까 다시 네. 이 라마다 나가셨을 때 네, 본격적으로 전시회 하시고 국민일보 털어서 이렇게 돈 받으실 때 요때 그 얼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저 얼굴을 보셨다는 거죠. 네. 네. 아무튼 요렇게 변천사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줄리 의혹 관련한 공판 검사들이 안쓰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김건희가 갑자기 수사 기록을 열람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열리는 재판의 논점은 안혜욱 회장님이 주장하는 줄리가 또는 우리 세련이가 주장하는 줄리가 실존 인물이냐, 조나무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실존 인물인 거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봤던 사람들이 맞다라고 증언해버리면 끝나는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줄리를 만났는데 다 기억하는 얼굴이 다르단 말이야. 여러 가지 얼굴. 여러 가지로 달라요. 네. 심지어 이런 얼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대놓고 연결고리를 못 찾을 만큼 이게 돼 있다는 거지. 딴 사람처럼. 네, 진짜 딴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의혹이 1번, 1, 2, 3, 4번 건너오면 거하고 5, 6번, 7, 8번 건너가는 쪽은 네. 이건 너무 달라도. 그러니까 사실 본인만 알겠죠? 이거는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를 모셔가지고 위쪽 아래쪽이 달라 사람이. 네, 이거를 좀 까봐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게 참 안타까워요. 사실 이제 그 성형 중에 제일 성형이 안 되는 부분, 들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귀예요. 귀. 귀는 사실 성형이 힘들거든요. 아니에요. 귀 성형 많이 해요, 연예인들도. 그러니까 그 귀를 성형한다면 귀 모양 자체는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지금 김건희가 하고 있는 건 이제 귓볼 성형이란 말이에요. 크게. 네. 아니, 귓볼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어갖고 귓볼을 크고 통통하게 만드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대통령실 주치인 겁니다. 아니, 그분은 리프팅 전문이라면서요. 리프팅 전문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해요. 왜냐면 리프팅을 하면 이게 쪼그라들거든. 그래서 이게 보기 싫으니까 귓볼 성형을 같이 하는 거라서 패키지로. 패키지로.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에 두 분밖에 없는 리프팅과 귓볼 성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대통령 주치인 거야. 이 나라가 두 명밖에 없다는 거는 어떻게 장담을 하십니까? 왜냐면 그분들이 그걸 실제로 이렇게 시술할 수 있다라고 대놓고 병원 홈페이지에 내놓고 자랑하는 분이 두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송 작가님이 다 뒤져봤나? 다 뒤져봤지. 그걸 왜 뒤져보시죠? 집요해요? 그걸 왜 뒤져보시죠? 아니 그 성형외과 홈페이지 가가지고 한번 찾아봤지. 어떻게 해갖고 이분이 성형외과 의사가 대통령 주치의가 되나? 그건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본인이 제 전문 분야는 이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성형외과가 수천 군데인데 거기서 그 귓볼 성형과 리프팅을 같이 하는 그 권위자가 단 2명밖에 없다라는. 실제 단 2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분야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형 안에도 보톡스만 잘 넣는 분도 있고요. 땡기는 것만 잘하는 분 있고 양악 잘하는 분 있고 다 있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주치의도 사실은 전체 그 사람이 혼자 저거를 다 수술하진 않았어요. 단계별로 다 다른 데 가서 했었을 거야. 근데 한 선생님한테 한 게 아니고. 그럼 전문 대한민국 분야별로. 성형과학 기술의 총집합이죠. 네. K 성형, K. 하지만 이분이 지금 조치가 된 건 뭐냐? 현재 있는 탄력과 그 모양을 유지해 주기 위한 리프팅이 전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 사람한테 할 수밖에 없냐? 살 안으로 심어갖고 땡겼잖아요.
묶어본 사람 아니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 잘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기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수공으로 한 땀 한 땀 이 장인이 그 추리닝 만들듯이 땄기 때문에 원래 땡겨본 사람이 어디에 줄을 묶어놨는지를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히 줄치가 된 게 아니죠. 네, 지금 우리가 덜 탐사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네네. 성형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 분야 나와가지고. 아무튼 뭐 할 얘기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네. 이 줄리 변천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있었고, 좀 특별한 거 두 가지를 찾자면, 일단 김범수 관련된 의혹이 추가로 얘기가 된 거예요. 경찰 조사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언제 만났나 이런 거 물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대답이 약간 좀 그래요. 원래 연애 이영애 씨와 배우자분 소개를 알게 됐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잘 아는 사이지만 관련 이야기는 거짓이다. 이러면서 대답을 했고, 김범수 씨가. 그러니까 김범수 씨가 중요한 건 뭐냐면 2005년 때부터 윤석열을 만나기 전에 2005년 때부터 인연을 맺어왔고 무려 코바나 컨텐츠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같이 일한 시기까지 하면 2015년까지 이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도 같이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10년 이상을 같이 일을 하면서 대외 사람들한테는 내가 윤석열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김범수랑 결혼한다고 얘기하고 다닐 정도로 남편이라고 얘기했다잖아요. 예. 그리고 뭐 김범수 일 있으면 이렇게 했었고 어머니도 우리 범수 사위 주려고 집 보러 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증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둘이 결혼한 거는 2012년인가요? 11년인가요? 2011년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12년인 것 같은데. 아무튼. 12년인가요? 네. 그럼 결혼하고 최소 3년 이상을 어찌 됐거나 내연관 아크로비스타에서 그냥 직원 관계로 있었고 이사와 직원 관계로 있었고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아크로비스타를 수시로 들락거렸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김건희 씨가 김범수 씨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이 김건희였냐? 라고 물어보니까 당시에는 김자, 명자, 신자였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걸 물어봤죠. 가봤냐? 그랬더니 직원들이랑 가서 뭐 밥도 먹고 일도 하고 그랬다. 근데 몇 호인데? 라고 하는 순간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퇴사 시기는 언제냐? 15년도까지인데 퇴사 이유가 특별한 게 없고 결혼하게 되면서 퇴사를 한 것 같아. 즉 결혼하면서 정리를 한 거죠. 누구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이게 정확한 지명인데 본부인이 생기면서 네. 뭐랄까 공유 부인을 정리를 하는 뭐 요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결혼을 하면서 퇴사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결혼하면은 더 다녀야지. 결혼- 왜냐면- 열심히 일을 해야죠. 해야죠. 퇴사의 이유가 결혼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잘린 거죠. 네가 날 두고 결혼을 해? 그래서 잘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따져놓고 보면. 미친 거야? 왜? 왜? 지도 결혼했잖아. 아니 왜냐면 이제 점점 밀리니까. 뭐가 밀려? 공유 지분이 밀리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어떤 공유 남편의 권력과 역할에 의해 갖고 많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상렬이는 이제 지청에 근무했기 때문에 자주 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공유 지분이 KBS가 높았겠죠. 그래서 경찰이 아크로비스타 방문에 있는가라고 했는데 직원들과 함께 밥도 먹고 작업도 했다. 집에 가서? 그러니까 저 집이 17층이냐 3층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 당시에 17층은 윤석열이 거주했다고 추정이 되지만 사실은 스케줄 맞는 사람이 와서 거주를 한 게 맞는 것 같고요. 3층은 실제로 소유주 등록까지 나중에 하면서 김건희가 등록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지 경찰이 넌지시 알면서 3층에 갔어? 15층에 갔어? 고층이야 저층이야 너 모른대. 17층에 갔어? 3층하고 17층은 헷갈릴 순 없잖아. 그거 없지. 그리고 3층, 4층 헷갈리면 몰라도. 고층 저층도 헷갈릴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이 3층과 17층은 출입구도 달라요. 산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아이고, 한두 번 갔는데 어떻게 기억해요? 한두 번 갔을까? 아니,
맨정신에만 한두 번 갔겠지. 아, 이분은 한두 번 갔다고 밥 생각을 먹고 하는데. 작업하러 집에 간다고? 아무튼 그 작업이 무슨 작업인지 모르시잖아요. 뭔 작업인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직원들과 함께 밥도 먹고 밥도 먹고. 작업도 잠깐 쉬고 어? 작업도 했다. 이렇게 진술했겠죠. 네. 아무튼 아무튼 뭐 그래서 뭐 이런 사진도 그때 왜 그래서 일본 여행 간 사진이죠. 이때가 당시가 결혼하고 나서잖아요. 윤석열하고 결혼하고 2013년도인가 아마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직원들하고 같이 단체 여행을 갔다고 하는데 뭔가 그 단체 사진 포즈보다는 약간 그 누군가가 의미 있는 사진처럼 아유 두 분 왜 그러세요 이러고 찍어준 사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보통 사진 찍으면서 카메라 보고 이렇게 V 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 단체 사진 찍으면. 근데 이거는 약간 이거 왜 찍은 사진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사진이? 모르겠어. 뭔가 나중에 엮으려고 찍으려고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아니, 이 이상한 사진의 사진. 출처가 되게 궁금해요. 이런 사진 찍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찍어요? 누가 이런 이런 사진 애매한 찍어? 구도의 사진들이 지금 돌면서 또 두 사람의 이상한 관계, 그러니까 세 사람의 이상한 관계죠. 카톡 한 사람 빼고요. 지금 그 아파트에 들락거렸던 세 사람의 이상한 관계를 한 번 더 조명해보게 됐던 의혹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하여튼 무엇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그 다음 조남욱 관련된 내용은 조남욱 씨를 불러가지고 줄리를 아느냐 물어봤다는 거죠. 네. 김건희를 알고 있나 네. 하니까 호텔 운영할 때 만났던 것 같은데 업무상 친절하게 대하여 줬을 뿐 특별하게 친한 관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잠잠하시던 우리 회장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아니 뭐 업무상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직원 아니냐. 특별한 관계 아니냐. 김건희가 직원이었어요? 업무상 직원이었어요? 직원 뭐 수행비서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특히나 그 5층에 있는 그 응접실 그쪽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김건희는 강의하느라 줄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줄리할 시간도 없었다며. 업무상 근데 친하게 지냈네. 대여해줬네. 대해줬네. 뭐 어찌 됐거나 친절하게 대해줬긴 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줄리라는 이름은 전혀 모른다라고 굉장히 이제 이중적인 얘기를 했죠. 네. 90 넘은 사람한테 그런 거 자꾸 물어보지 마. 20년 전 얘기를 내가 어떻게 기억하냐고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온 얘기인데 안혜욱 이름은 아는지라고 했을 때 이건 또 기억은 안 난대. 김건희는 기억이 난댔잖아. 같은 시기에 만난 사람이고 심지어 자기가 소개를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이게 한 번 또 만나보라니까 나만 믿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는 생각이 나지만 안혜욱은 생각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른다 하면 되잖아. 나 그런 사람 모르는 몰라. 사람이에요. 몰라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조남욱과 안혜욱 회장님의 관계에 대해서 안혜욱 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겁니다. 네. 자꾸 스포를 하게 돼요. 네, 어쨌든 그래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는 갑자기 내 나이가 몇인데 20년 더 지난 일을 기억나겠느냐. 그럼 앞에 김건희는 업무상 친절하게 해줬다며. 그거 어떻게 기억해? 20년 지난 똑같은 기억인데. 안혜욱 회장만 기억이 안 나? 김건희는 기억이 근데 나는데. 거짓말을 하려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점점.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진술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 알려졌지만 이 이후로 다시 조남욱이 이번에 경찰이나 재판 과정에 불려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거죠. 이거 하나로 해갖고. 하지만 불러내야 된다.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사람은 지금 김건희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주장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이후에 직원들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큰 의미 없는 거고요. 목격자는 지금 넘치도록 많습니다. 많아요. 엄청 네. 많아요. 이렇게 목격자가 많은데 무슨 자신감으로 아니 그 줄리 기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라고 했을까요? 얼굴이 다 다르거든. 나왔더니 최소한 국민의힘에서 고발했잖아. 최소한 지금 이 얼굴 기억나? 이 얼굴은 아니죠. 그럼 나 아니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아니 그 들어요. 말도 안 돼. 제주 MBC 때 내 얼굴하고 지금 얼굴도 달라. 그때는 20대고 지금 50
됐는데 그걸 보고 막 자폭을 하는구나 스스로. 그거 아니 그때는 아이고 그걸 가지고 지금의 나를 내 얼굴을 기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지금의 얼굴을 그때 직원들이 기억할 수 없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이거를 몰고 가는 겁니다. 따져놓고 보면. 아니, 뭐 없긴 없을 것 같긴 네. 해요. 여기 이 사진을 보면서 지금 김건희를 떠올리기는 되게 불가능한 것 지금 같긴 해요. 봐도 그런데 너무 다른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혹도 그래서 내가 자꾸 있거든요. 생각나는 게 저 중간중간 단계마다 사람이 다른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는 혹시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신분 도용을 하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그래서 저도 지금 1, 2번 단계하고 3, 4번 단계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바뀐 건 아닐까라는 의혹을 자꾸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장르가 달라지는 건데? 장르가 약간 이제 리플리 증후군 내지는 그 카프리 쪽 옛날 장르가- 아랑드롱 나왔던 카프리 쪽 장르로 이제 스릴러로 가는데? 변해갈 수 있는 거죠. 범죄 스릴러로 네. 가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김건희 씨 머리카락을 채취해갖고 최은순 씨하고 친모 관련된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그런 상상, 그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어찌 됐거나 정말 고등학교 때 저 얼굴이 50대에서 30년 만에 이 얼굴이 됐다고 하면, 지금의 영부인 얼굴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상 환혼이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사실상의 환혼이다. 다시 라는 생각을 해보게 아니 됩니다. 1번은 확실히 최은순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자기 엄마랑 똑같이 생겼고 일단 뭐 이 대학교 때 사진 같은 경우에는 화장빨 최소한 턱에 이 하관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화장빨로 만들어진 얼굴인데 요 밑에 얼굴들은 딴 사람들이라는 거지. 위쪽 사람하고 갸름해졌잖아, 턱이. 아래쪽 사람은 다른 그러니까 사람. 도대체 얼마나 돌려 깎았으면 이따만한 감자가 요만한 씨감자가 될 정도로 돌려 깎았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제 안호혁 회장님은 같은 사람이 맞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왜냐면 그 남성적인 분위기와 떡대가 기본적으로 그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인고의 노력, 뼈를 깎는 노력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밑에 두 사람은 딴 사람인 거죠. 응? 같은 사람이라니까. 아 이거 비교하려고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네, 같은 사람입니다. 네. 비교하려고 넣은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는 저때 거지. 이제 턱이 좀 없어졌죠.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저기 그 위측에 있는 4번 사진까지 하다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및 공급책을 했어요. 직접 선수로 뛰었는데 환영을 못 받았죠. 남상이라서. 네. 심지어 교수로 위장까지 시켜줬는데.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업계가 어울리지 않나 보다 그래갖고 의사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죠. 근데 그 전에 에이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에이스를 데리고 다니는 에이스 마담이었죠. 본인이 왜냐면- 에이스가 아니라. 본인은 이제 에이스 취급을 못 받은 거지. 그럼 그 뒤에 에이스가 된 거다? 예, 그 뒤에 이제 저는 에이스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도 주짓수 같은 특별한 기술은 있었을 걸로 상상이 됩니다. 네. 왜냐면 안혜혁 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주변 남자들이 블랙홀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블랙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블랙홀의 위치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나중에 안 회장님 만나면 한번 듣기로 하고, 어찌 됐거나 평범하게 은퇴를 했던 99년을 99년을 계기로 해서 평범하게 은퇴를 했던 이 줄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이 르네상스에 나타난 이후부터 그 다음부터 검사들하고 어마어마한 관계가 엮이기 시작했고, 삼성이 엮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의 아크로비스타가 엮이기 시작했다.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순차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거는 길게 했네, 오늘. 혹시나 우리가 안혜욱 회장님을 만나게 되면 덜 탐사 인터뷰에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